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앉아서 보고나 받고 지시나 하는 안일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다.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지시한 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시골 어느 동네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시찰차 경북도청에 들러 도지사의 브리핑을 듣고 도청을 떠나려 할 때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박 대통령 앞에 불쑥 나타나 "야, 오랜만이다!" 하고 아는 체를 했다. 이렇게 무례한 언사를 쓴 사람은 현직 군 교육장으로 대구 사범 동기 동창생이었다. 그 사람은 대통령에게 함부로 불손한 언행을 했다 하여 해임되었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 대통령은 "얘 친구를 만나 반가워한 말인데 왜 해임을 했는가?" 고 교육부 장관을 꾸짖으며 얘 친구를 즉시 복직시켰다. 무소불위의 독재자는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독재가 아니라 국민을 존경하는 독재자였다.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화를 부르짖던 그 어느 지도자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 1위로 박정희 대통령을 꼽은 것 아니겠나. 박 대통령이 어느 공식 석상에서 한 교육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교육자는 박 대통령이 교사 시절 옛 제자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쓰며 말하니까 그는 민망스러워 견딜 수 없다는 듯 "대통령 각하, 저는 대통령 각하의 제자이니까 말씀을 낮추어 주십시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고개를 흔들며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나의 제자였던 당신은 지금 이 나라의 스승이니까요." 말은 곧 그 사람의 됨됨을 말한다. 즉 자라온 모습과 습관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보여준다. 인성과 인격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나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 박정희 내면의 인간미, 그의 성품을 국민들이 알기에 금색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보는 것이 아니겠나. 결코 그는 국민을 탄압한 무소불위의 독재자가 아니라 국민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지도자여 리더였다. 한간에 박 대통령은 근엄하고 차가우며 도무지 웃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시중에 나돌자 그는 "내가 웃지 않는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인상이 박힌 것은 사진 기자가 너무 근엄한 표정만을 찍은 사진을 보도했기 때문이야." 라고 했지만 본시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누구나 근심 걱정이 많거나 긴장하면 얼굴이 굳어져 잘 웃지 않게 된다. 당시 케네디 미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에 갔을 때 작은 키에 검은 안경을 쓴 박 대통령 사진과 기사를 타임지에서 본 적이 있다. 웃음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1963년 대통령 선거, 윤보선 씨와 첫 출마해서 그는 "유세장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나는 즐겁지만은 않더군. 저 많은 실업자를 다 먹여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당선된다 해도 골치가 아프겠다는 걱정이 앞서." 서독 방문 때 광부와 간호사들이 환영하는 근로자들 앞에서
결코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차 안에 들어와서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걸식 아동의 실정에 대하여 유교사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숟가락을 들지 못했던 그가 미국이 주는 원조로 근근히 연명하던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거지 나라 대통령이 국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무엇이 좋아 얼굴에 웃음을 띤 표정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며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고자 구국의 일념으로 목숨 걸고 혁명을 일으킨 그가 노심초사 근심 걱정에 얽매여 웃을 수가 있었을까? 결코 인간 박정희는 원래 웃음이 없는 차가운 그런 독재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이었다. 육군소장 차림의 박정희 장군이 장교들과 함께 대구 시내에 있는 청수장이라는 음식점에 나타나 주인을 불러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내놓으며 우린 선불로 술을 먹어야겠습니다. 사람 수에 맞는 술값 먼저 제하고 남는 액수만큼 안주를 주시오. 박 장군의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주인은 황송한 표정을 지으며 일반 장교들은 외상술을 자시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달아놓고 드시지요. 라고 했으나 좋아할 박정희 장군이 아니었다. 우린 외상술 먹지 않습니다. 외상 갚을 돈도 없고요. 그 돈이 술값 제하고 안주값이 남지 않으면 김치 깍두기라도 주시지요. 이처럼 강직하고 소탈한 성품에 그는 자식들에게 그 어떤 특혜도 베풀지 않았고 재산이라곤 죽을 때 주머니에 단돈 10만 원뿐이었으나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부를 20배 이상 신장시키고 늘려놓고 간 역사상 가장 검소하고 청렴결백한 위대한 지도자였다. 박 대통령이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 오후 골프장에 갔다. 그때 심부름하는 소녀의 신발이 낡은 것을 본 그는 소녀를 불러 새 신발을 사시너라 하고 곱게 접은 지폐를 소녀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심부름하는 하잘것없는 소녀의 신발까지도 자상하게 관찰하는 세심한 그는 진정 국민을 사랑한 지도자였기에 여론조사에서 세종대왕을 제치고 항상 인물 1위로 박정희를 꼽은 것 아니겠나. 그는 언제나 돈을 귀중히 여겨 스스로 모범을 보였으며 돈 쓸 일이 생겼을 때 비서를 시키지 않고 손수 지갑에서 잔돈까지 꺼내 지불했던 박 대통령은 월급까지도 유경수 여사와 불우한 국민을 돕고자 사회사업에 보태쓰도록 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헐뜯고자 애쓰는 친북 좌파들이여. 대통령 유세 때 당선만 되면 임기 중 월급 절반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 말하고 노벨 상금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 노벨 상금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간 그 자식들은 노벨 상금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자들은 누구던가? 또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지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 말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 순방국마다 모두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 운동 얘기만 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우린 기다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반만큼이라도, 아니 10%라도 하는 지도자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